안녕하세요. 풋볼원 포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모린 감독 경질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맨유 레전드 출신인 마이클 캐릭에게 또 한 번 감독 대행을 맡겼는데요. 캐릭 감독 대행은 첫 경기부터 맨시티를 잡아내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캐릭 감독 대행은 맨유 특유의 강점이었던 역습 위주의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맨시티로서는 제대로 된 유효 슈팅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맨유는 말 그대로 압살하는 수비를 선보였는데요. 그 배경엔 캐릭 감독만의 세심한 수비 전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 위주의 메뉴이기 때문에 카세미로가 기존 아모림 때와는 조금 더 활동 반경을 내려앉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체력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충분히 포백 라인을 커버하면서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양쪽 윙라인에 섰던 선수들도 수비 가담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깜짝 선발 출장한 마이누 선수였는데요. 그동안 아모림 체제에선 후보로 전략했던 마이누 선수는 빅경기에서 오랜만에 선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선발 출전으로 패스 성공률 91%, 롱패스 성공률 100% 기록하며 공수 양면 맹활약하였으며 캐릭 감독의 선택에 보답했습니다. 사실 감독이 바뀌고 첫 선발로 나오는 선수는 감독이든 선수 본인이든 의미가 남다른데요. 캐릭 감독 대행의 첫 선발 픽은 결국 볼 그 자체를 잘 차는 선수를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포지션을 확실히 2선에 박아두었고 그 근처에서 마이누 선수에게 원투 패스와 간결한 플레이 등 공격진의 패스 길목을 리딩하는 역할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짐을 덜어주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준 것 같았고 앞으로 캐릭볼의 중심으로 선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이제 전성기에 막바지를 달려가는 선수이고 체력적으로 이제 폼이 떨어질 시기도 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미친 활동량보다는 확실히 2선에서 능력을 끌어내는 게 캐릭 감독의 배려이자 맞춤형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첫 경기는 아모린 감독과 비교하면 중심점이 되는 선수가 달랐고 메뉴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선수비 후역습 잘하는 것만 해보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맨시티전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인 드로구는 예전 박지성 선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플레이가 팀의 화이팅을 불어넣는 스타일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지성이 형 비디오 좀 본 것 같은데 캐릭 감독 체제에선 약간의 움직임 반경만 별을 준 게 드왕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캐릭 감독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에겐 지금 상황에만 집중해보자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으며 메뉴 레전드들의 쓴소리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고 특히 당부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요즘 메뉴 어린 선수들은 SNS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멘탈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다음 경기가 리그 1위를 달리는 아스널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투력을 이어가기를 바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중반까지 리그 1위를 유지 중이라 2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중요한 길목에 재장전된 메뉴를 만났는데요.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다소 운이 따르는 첫 골을 아스널이 가져갔으나 곧바로 아스널 수비진의 빌드업 실수에 은베모 선수가 놓치지 않고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이후엔 맨시티전에 이어 드로구 선수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역전을 하였고 아스널로서는 바로 쫓기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승점을 챙겨야 하는 아스널로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세트피트 상황에서 메리노 선수의 동점골로 2대2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득점 이후 또 한 번 집중력이 좋지 못하였고 곧바로 메뉴의 쿠냐 선수의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펠레 스코어를 허용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아스널로서는 단독 1위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꼭 잡아주고 가야 하는 경기였지만 메뉴의 기세가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캐릭 감독 대행은 예전 메뉴의 향수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경기력을 선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아스널전 이후 캐릭 감독 대행은 언론 미디어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팬들은 이게 메뉴지라는 반응과 겨우 2경기밖에 안 했다라는 반응도 잇따랐으며 확실한 건 아모림전 감독보다 낫다는 평가가 주로 나오고 있으며 점유율 축구를 잡으며 점유율은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는 캐릭 감독 대행은 확실히 경기는 이겨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캐릭 감독 대행만의 차분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캐릭 감독 대행 이전에 슈퍼서브 솔샤르 전 감독도 대행으로서 처음 메뉴의 지휘봉을 잡자마자 8연승 행진을 질주하는 등 지금의 캐릭 감독 못지않은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메뉴는 솔샤르 감독을 다음 시즌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켰던 과거가 있습니다. 한편 메뉴 레전드들은 끊임없는 독설과 더불어 정식 감독엔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귀 후 승리한 경기가 리그 1위와 2위를 달리는 팀이었다는 점은 캐릭 감독 대행을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현역 시절 침착함과 차분한 이미지를 가졌던 캐릭 감독 대행은 선수들에게 들뜨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으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툴럼전입니다. 지난 두 경기와 다른 점은 폼이 절정이었던 드로구 선수의 햄스트링 이탈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많이 뛰어댕긴다 싶긴 했습니다. 이전 강팀들과는 달리 오히려 플럼전에서 메뉴의 막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경기력이었는데요. 감독은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구사하는 스타일이기에 경기 막판까지 지고 있어도 침착하게 자기 축구를 하며 메뉴를 압박했습니다. 계속 두드리다 보니 카세미로와 쿠냐의 골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가 히메네스 골과 케빈의 후반 언저리 타임 골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는데요. 패세까지 짙어졌지만 후반 교체로 들어온 세슈코 선수가 브루노 선수의 패스를 받고 곧바로 역전골은 터뜨리며 메뉴는 또 한 번 펠레스코어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메뉴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퍼기 타임이 정말 많이 떠오를 정도로 할배가 돌아왔나 싶었습니다. 메뉴가 근래 들어 이렇게 막판에 결승골 넣고 이긴 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 번 향수가 느껴졌고요. 3연승을 달성한 캐릭 감독 대행은 프리미어리그 1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올랐으며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정식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 토트넘은 지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메뉴에 아픔을 줬던 팀이기에 더욱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이어 팀 분위기도 좋지 않고 경기력 또한 기복이 있는 상황이고 메뉴 또한 작년 성적 또한 바닥을 찍고 여러 선수들의 임대와 이적으로 내보낸 상황에서 올 시즌에 다시 만난 두 팀은 각각 리그 순위와 챔스 경기 등 뭔가 목표가 다른 시점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경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해보는 첫 영상인데요. 제 채널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